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버타운은 또 뭐예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비싼가요? 2,400만 원.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과거에 저희 부모님 시절에는 당연히 부모님은 모시고 산다 이런 인식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자연스럽게 요양원으로 모셔야 되느냐, 요양병원 어떠냐, 뭐 실버타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 통계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 75% 이상이 성인 자녀보다 떨어져 사세요. 근데 언젠가는 그분들이 돌봄이 필요한 때가 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딘가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1,400개가 넘고요. 요양원은 4,300여 개. 네. 그리고 실버타운은 40여 개 정도 되는데 누구든지 요양원, 요양병원을 잘 선택해서 조사해서 가면 좋은 곳을 갈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을 잘 보시고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선택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인사이트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오늘 저도 굉장히 솔깃해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녀거든요. 근데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공통점 하나는 노인분들이 가신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네. 그곳에 가시는 분들이 몸이 좀 불편하시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그런데 조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일단은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이 법적 근거고요. 음. 그다음에 요양병원은 의료법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 보면은 노인복지법 뭔가 복지를 해주겠다는 느낌이 들고 네. 요양병원 의료법 이건 의료적으로 뭔가를 하는구나. 큰 사람을 위한. 네, 그렇게 일단 한번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을 보면은 예. 요양보험 건강보험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요양원도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건 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보험이 틀리고요. 그다음에 입원 자격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요양원은 돌봄 위주 치료보다는 요양병원은 물론 필요하면 돌봄도 해드리지만 주요 목적은 병을 치료하고 관리하고 재활하는 곳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 가서 저 요양병원 입원할게요. 그러면 어디 아프신가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치매가 있어요. 파킨슨이 있어요. 그럼 진단서 주세요. 병원에 그럼 진단서를 내잖아요. 네. 그럼 입원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요양원에 가서 저 입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랬을 때 저 파킨슨 병이 있어요. 치매가 있어요. 진단서 드리잖아요. 그거는요. 요양병원에 가시는 거고 저희는 진단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저희는 치료하는 곳이 아니고 불편하신 분들을 돌봐주는 거니까 얼마큼 내가 돌봄이 필요한지 그거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이만큼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서 등급별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돌봄의 정도를 증거로서 이렇게 결과물을 주거든요. 그거를 내야만 입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비용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여기 가도 괜찮고 저희 가도 괜찮은데 그런 비용적인 측면은 어떨까 봤을 때 요양병원이 비쌉니다. 그 이유가 요양원은 돌봄 받을 때 이거 급여가 돼요. 급여가 된다는 얘기는 본인이 20%만 내고 80%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요양병원에 가시면 간병인이 100% 본인이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이 좀 비쌉니다. 실버타운은 또 뭐예요? 그래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실버타운은 실버하면 은이잖아요. 네. 하야타, 타운, 뭐 큰 마을 같은 네.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냥 영어입니다. 네, 그래서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실버타운이라 부르는데 유료 양로원, 유료 양로원과 양로원. 주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네, 네. 노인복지주택의 대부분이 지금 실버타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 약 40개 정도. 세대를 보면 한 8,000세대 정도 돼요. 근데 요양원 들어갈 때 장기 요양 인정 등급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우리 어머니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을 좀 받고 싶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요. 네. 그럼 심사원들이 나와서 심사를 합니다. 네. 5개 과목인데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신체 기능, 식사를 잘 할 수 있는지, 화장실 혼자 가시는지 뭐 이런 것이 있고, 인지 기능, 치매하고 좀 가깝죠. 뭐 아들, 딸 잘 알아보고 오늘 며칠인지 아는지. 그다음에 이상 증후군, 예를 들어 막 소리를 좀 지르다든지 환청이 들리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어디 욕창이 있다거나 마비가 있다거나 이렇게 5개 영역에 있어서 52개 항목이 있습니다. 일종의 질문지처럼 보시면 돼요. 그럼 그 항목을 갖고 하나씩 이제 검사를 하거나 해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물어보시거나, 그래서 점수를 줘요. 그래서 점수가 만약 100점이 나온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중하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아프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95점 이상은 1등급인데 1등급은 어느 정도냐? 그냥 누워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식사 혼자 못 하시고 아이고. 기저귀 차고 계시고. 예. 네. 그럼 1등급이고, 자, 2등급은 75점부터 94점까지. 그래서 2등급은 항상 누워 계신 건 아닌데 많은 시간 누워 계시고 예. 휠체어 타고 걷기 어렵고 이 정도면 한 2등급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제 3등급은 74점까지. 이런 분들은 집에서 이제 간신히 화장실도 가시고 식사도 하시는데 혼자서 외출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4등급은 그보다 조금 밑에. 그래서 뭐 51점부터 59점까지. 그래서 이분들은 외출도 좀 가능한데 좀 멀리 가기 어렵고 잘못하면 집에 찾아오지 못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네. 5등급은 일상생활 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신데 그래도 좀 도움이 필요해요. 예. 치매야. 아. 네, 치매 신고. 그럼 치매 등급으로 해서 5등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매 등급이 5등급이군요. 1, 2, 3, 4등급은 치매 등급이 아니니까 치매하고 상관이 없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 중에 50% 이상이 치매예요. 아. 네. 그런데 과연 치매가 중요하냐? 아니면 정말 몸이 돌봄이 더 중요한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 3, 4등급은 치매도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런 일상적인 돌봄, 이것이 더 위중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5등급은 웬만큼 본인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니까 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치매가 있으니까 그래 치매니까 돌봐야 드려야지. 이래서 치매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약간 이 등급이라는 게 애매한 경계 부분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등급을 높게 받아서 국가로부터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등급을 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등급을 잘 받는 방법보다도 예. 제 생각에는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등한시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오히려요. 저희 어머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어머니 90세거든요. 예. 제가 이제 모시고 살고 있는데 등급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심사원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하고 하는데 대답을 너무 잘하세요. 네. 너무 잘해서 어렵겠다 싶었는데 불구하고 5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신청하시면 무료거든요. 무료고 등급이 안 나오면 여전히 건강하시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등급이 나오면 그러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네 그렇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약간 치매에 계신 분들이 예. 평상시에는 언어를 하세요. 예. 근데 환경이 약간 바뀌면 굉장히 긴장하면서 급 똑똑해지세요. 그렇지만 심사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심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병원에 있어요. 이렇게 해도 병원으로 와서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을 심사원들이 인지하니까 네, 네.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병원에 있다가 요양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텐데 각각 비용이 그러면 얼마나 다른지. 요양병원, 요양원 다 보험에 적용을 받고요. 예. 보험에 적용을 받으면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20%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걸 저희가 급여라고 그래요. 대신에 이제 급여냐 비급여냐 그 항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서 뭐 치료받고 그다음에 방 쓰고 이런 것들은 다 급여에 해당이 되는데, 간병인은 보험이나 어떤 그런 책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따로 내야 되는 거고, 식사 같은 경우는 요양원은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100% 내셔야 돼요. 그런데 요양병원은 50%만 내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치료로 정말 몸이 더 안 좋아서 가야 되는 곳인데 국가에서 여기를 간병인을 좀 무료로 해줘야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는 오히려 유료고 요양원이 자기 부담이 좀 덜하네요. 요양원에 가시면 요양병원의 간병인이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요양보호사가 합니다. 네. 그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의 정직원들이에요.
급여에 해당되니까 그 부분을 20%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간병인의 간병비가 300만 원. 그러면 간병비는 300만 원을 내가 다 내야 되는 거고 예. 요양보호사가 300만 원이야? 그럼 내가 20%만 내는 6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양병원도 그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서도 간병인을 따로 고용해서 네 명이든 6명이든 같이 봐드릴게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같이. 그러면 간병비 굉장히 저렴해지거든요. 예. 지금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아. 2027년부터는 좀 더 확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병비 부담이 너무 높다라는 얘기인데 실제 요즘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평균적으로 하루 14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14만 원. 하루 14만 원. 24시간 돌봐주시는 거예요? 24시간 합니다. 오. 네. 그래서 한 달에 420만 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간병을 그렇게 오랫동안 요양원에서 받기 어렵겠죠. 네. 420만 원을 계속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양원에서는 공동 간병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양원 안에 한 병실당 침대가 보통 4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예. 거기에 간병인이 1명이 있어서 4대1 간병을 받고 6명이 계시다 그러면 대개 6대1 간병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420만 원을 4명이나 6명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내게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요양병원이 그 한 병실당 침대를 6개까지만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요양병원들이 6대1 이상의 간병이 좀 어렵고요. 또 개인적으로 6대1 이상이 넘어가면 간병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노인성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뇌졸중 이런 여타의 질병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길게 돌봐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돌봄을 요하는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이 낫나요? 요양병원이 비용적으로 괜찮습니까? 질병의 어떤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노인성 질환들은 치료가 돼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되게 관리되거나 천천히 나빠지게 매일같이 의사가 와서 매일 좀 봐야 되고 뭔가 의료적 처치를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게 맞고요.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돌봄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요양원에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이 돌봄이 더 좀 필요하다. 매일 의사의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돌봄의 질도 좋을 수 있고 요양보호사가 해주니까 비용도 저렴한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비용을 좀 더 지불한다 하더라도 요양원에서 좀 더 나은 개인 돌봄이나 혹은 특별 서비스 같은 거 받을 방법이 있어요? 등급은 나오지는 않는데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기는 좀 불편한 어려워. 분들. 실버타운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등급은 안 나와서 요양원에 못 가고 집에서 있기는 좀 불편하고 경제적인 여유는 좀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들이 요즘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케어형 실버타운 뭐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고 보험의 적용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100% 자기 부담을 내면서 이제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뭐 그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최하 300만 원에서 월 600만 원 정도.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네, 그 정도 하고요. 일반 요양 비용 굉장히 싸요. 상급 침실에 가지만 않으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4인실부터는 급여지만 1인실, 2인실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기는 따로 침실료를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부에서 침실료를 한 달에 얼마까지 받아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요양원과 들어가는 분과의 문제예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요양원 입장에서는 침실료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으니까 조금 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요 부모님을 요양원에서 모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럼 빚을 내서라도 프리미엄 요양원에 모시고 싶어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많이 비싼가요? 등급이 있으면 어쨌든 등급에 의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상급 침실료를 더 쓰는 것뿐인데 일반 요양원에 내는 비용 플러스 상급 침실료니까 보통 한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요양원 지금 몇 개 있거든요. 대개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대기가요. 못 들어가세요. 1년 내에 못 들어가세요. 그래요? 계속 늘어날 같아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에 수요가 있다. 그렇죠. 갑자기 궁금한데요.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걸어갔던 일본. 일본은 어떤 상황입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인구가 저희보다 2.5배. 예. 그런데 노인 인구는 3.6배 정도 많아요. 예.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건강 수명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수명이 있는데 그게 10년이 넘어요. 건강하지 않은 수명을 2, 3년만 줄여도 네.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가는 걸 좀 더 늦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차라리 월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 좀 지원해 드려서
요양원에 들어간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어. 어르신들도 삶의 질이 좋아지고 그렇네요. 네. 정부 차원에서도 세금이 덜 드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네. 차원에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건강한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예. 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네.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음. 그런 쪽을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요양원 좋은 데 들어가려면 대기도 한참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요양원의 기준은 그러면 뭡니까? 좋은 요양원을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지 않은 요양원을 피하는 게 피하는 훨씬 거. 더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80만 원, 100만 원 내는데 좋은 요양원을 가고 싶다고 한 300만 원짜리 서비스 해주는 데 있다? 당연히 없겠죠. 네. 그런데 30만 원짜리 서비스 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시면 어르신들이 고생하시고 네. 잘못하시면 돌아가세요. 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마치 수능처럼 심사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가시면 누구나 보실 수가 있어요. 요양병원은 1, 2, 3, 4, 5등급. 요양원은 A, B, C, D, E. 거기에 이제 1등급이나 A등급이 당연히 좋겠죠. 예. 뭐 그렇다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닌데 거기에 나오는 밑에 등급들 D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 요양원 모실 때 정말 전국에 있는 요양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데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품을 소위 파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엄청 중요하고요. 그중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3년, 5년 후에 들어가야 되는 요양원, 요양병원 하더라도 꼭 가보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롤 모델이 필요해요. 예. 그렇지 않고 고만고만한 요양원, 요양병원을 가면 다 그런 줄 알아요. 네. 그런데 좋은 데를 한번 가보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예. 라고 뭔가 롤 모델이 생겨요. 예. 저는 친구들한테도 롤 모델 몇 개를 무조건 알려주고 다른 데도 알려주면서 거기를 꼭 갈 수가 없으면 또 거리가 멀어서 비교해 가면서 80%만 돼도 그럼 거기 괜찮은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가면 눈으로 꼭 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요양원들은 창문이 요만합니다. 네. 열기도 어려워요. 아. 그런데 그런 환기, 외부에 보이는 환경, 조명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분들한테. 맞아요. 그리고 어떤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면 바닥 난방하는 데가 있어요. 예. 네, 그런 데 굉장히 좋고요. 아. 많이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병실이 있으면 전실이라고 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 예. 보호자들이 와서 면회도 할 수 있고 물건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 시설적으로.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다음 식사 타임 때 가시면 아 이렇게 식사가 나오는구나.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거기 어르신들 계속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아요. 아. 표정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아 여기 너무 좋아. 좋은 곳이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직원들 표정이 벌써 달라요. 맞아요. 예, 상담할 때는 막 하지만 이렇게 상담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나 다른 분들이 그 자기 표정을 항상 이렇게 웃으며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안에서 조금 지켜보면서 1시간, 뭐 2시간 그냥 특별히 누구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분위기를 좀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롤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는 무조건 한번 가보셔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창, 그다음 난방, 직원들 표정, 식사 이런 것도 눈으로 꼭 확인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말씀 쭉 듣고 봤더니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내 경제력이 안 되거나 아무리 또 뭔가 더 좋은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어도 신체 상태, 정신 상태가 거기까지 받지 않아도 되는 거면 굳이 과잉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나 자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좋은 요양은 어디지? 좋은 요양병원 이것만 이렇게 보시는데 본인이 어떤지 우리 부모님이 어떠신지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질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병이 과연 지속적인 의사의 처치가 필요한가? 예. 그러면 요양원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료 받으셔야 되니까 관리 받으셔야 되고. 그런데 꼭 그런 것을 받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돌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의 질병 상태가 의사의 처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건 먼저 보셔야 되고요. 또 경제력이 조금 있으신데 만약 등급이 없으시다 아직 이런 분들은 집에서 너무 계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케어형 실버타운 네. 또는 사립요양원 네. 이런 데 이제 가시면 요양병원은 안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그다음에는 이제 너무 멀리 있으면
보호자분들이 자주 가기 어려우니까 이제 보호자분들이 좀 자주 갈 수 있다. 그럼 좀 집에서 좀 가까운 데 좀 뭐 가시면 좋고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일단은 나의 질병이 어떤 질병 상태인지에 따라서 요양원, 요양병원. 그다음에 내 경제도 굉장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정말 비싼 곳 아니면 중간에 어느 정도 프리미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곳 아니면 일반적인 곳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많아서 날 좀 자주 면회 올 수 있어.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집에서 가까운 곳 네. 이런 데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 하나하나 뭘 체크해야 되는지 딱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켓 인사이트 시간에는 부모님과 또 미래의 나에게 맞는 요양시설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숙명여대 특수대학원 실버 비즈니스학과의 이한세 초빙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